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비타민C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요. 교과서나 보건 관련 서적에 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식 적정량은요 60에서 100mg이에요. 그러면 그 60 내지 100mg이 언제 어떻게 결정된 거냐 하는 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비타민C 발견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912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종류의 비타민의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걸 정할 때 다른 비타민들은요 나름대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비타민C는요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1753년에 정부에다가 보고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임상실험의 요건을 갖춘 최초의 임상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험의 결과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 제출한 것이 바로 제임스 린드가 보고한 리포트입니다. 제임스 린드가 그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레몬이나 오렌지 하나씩 먹으면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다. 라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학문적인 가치를 갖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오렌지는요 약 30 내지 한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레몬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한 60mg 정도가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개를 먹어야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루에 60 내지 100mg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정량이 아니에요. 영국 해군들이 그 몇 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오렌지 하나에 레몬 하나 정도면 되겠다라고 임상 실험의 결과로 낸 거기 때문에 땡중하게 잘 살펴보시면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양이라는 게 금방 머리에 들어오시죠. 다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적정량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루에 60 내지 100mg이라고 적정량이 정해진 근거는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농도라는 거를 가족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적정량은 부족해서 죽는 양이 아니고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님은요 이미 저보다 수십 년 전에 그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시는 것처럼 화학자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비타민C의 적정량을 최소 100배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의료계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라이너스 폴링의 그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라이너스 폴링이 의사가 아니고 화학자, 즉 질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라이너스 폴링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를 과학화하고 그 적정량을 제대로 정말 건강 수명을 지키게 해주는 용량으로서의 적정량을 정하게 하는데 라이너스 폴링의 역할은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그 당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 세계 최고의 화학자였다는 거,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통해서 적정량을 늘려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라이너스 폴링보다도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타민C를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비타민C를 만들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들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 사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여러 비타민C는 원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 원료라는 거예요. 몇 단계 변화시키면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구조가 포도당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화학적으로 그 포도당이 몇 단계 변화되면서 비타민C가 되는 과정 중에 효소의 유전적인 배경이 되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의 끝내 비타민C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학문적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온 유전자까지 찾았을 정도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타민C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똑같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끔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게 저만이 비타민C의 생체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발견한 게 뭐냐면 쥐의 오줌 속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C가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쥐의 오줌 속에서 비타민C를 재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쥐의 오줌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혈중 농도의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는 쥐가 이게 병이 난 쥐구나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야 이게 쥐에서만 이럴까 해서 제가 동물들을 확대해서 개 오줌도 받아보고 돼지의 오줌도 받아보고 소의 오줌도 받아보고 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동물들의 오줌 속에 정상적으로 많은 비타민C가 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어떤 생물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동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비타민C를 조금만 먹어도 소변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몸에서 만들어서 단 한 톨도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은 식사, 즉 포도당조차도 오줌으로 안 내보냅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소변을 통해서 동물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먹은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확 꽂혔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더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의 콩팥에는요. 비타민C가 콩팥으로 나가게 하는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SVCT1이라는 거예요. SVCT1이라는 게 콩팥의 근위 세뇨 안에 있어가지고요.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갈 때 수위 조절하는 정교한 장치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비타민C를 일부러 소변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보낼까? 여러분도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소변 속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즉 혈중에 우리 몸에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어디로 나오는데 혈중으로 나와서 온몸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건 콩팥을 거쳐서 결국은 오줌으로 걸러져서 오줌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방광의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방광에 소변을 고여있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변이 방광에 고여있는데 활성산소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내고 공격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방광 점막벽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광벽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혈중에 있는 비타민C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방광벽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면 소변에 중요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장을 처음으로 했고 그건 저희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많이 나갑니다. 방광에 있는 활성산소, 즉 소변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다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방광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뭐하고 결부를 시켜야 되냐면 비뇨기과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현상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뭐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는 거 뭐 그건 비뇨기과에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쯤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자다가 두 번, 세 번씩 깬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깨는 것이 마치 전립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여성들은 왜 깹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소변 때문에 깹니다. 전립선 때문이 아니에요. 전립선 때문이 아니고 소변을 감지해주는 감각신경이요. 방광의 점막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소변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산소의 공격을 제대로 차단해주지 못하고 50, 60이 되신 분들은요,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점막 밑에 있는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노출되면요, 소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전립선 때문이 아니에요. 전립선은 소변이 잘 안 나가게 하는 거죠. 전립선이 뭐 소변을 자주 보게 해주는 그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 비뇨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비타민C를 5년, 10년 드시게 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비타민C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시는 특히 의료인들, 또 약사 이런 분들이 비타민C를 60 내지 100ml만 먹으면 되지 왜 6000ml씩 먹으라고 그러느냐 할 때 그거 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변으로 비타민C가 나가는 거는요,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콩팥에는 비타민C가 소변으로 얼마를 나가게 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결코 많이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비타민C가 많이 먹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은 방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논문을 찾아보니 70년대 초반에 적정량을 정할 때 가장 참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요, 살아서 지금도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평안한 상태에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70년대 초에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드는 양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정한 60 내지 100mg의 100배 이상의 비타민C를 동물들이 모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체중 1kg에 거의 100mg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동물들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체중이 70kg인 사람은 거의 7000mg을 그런 동물들이 만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해야 될 참고치라는 거죠.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그 60 내지 100mg 정해놓은 거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그거는 괴혈병으로 죽지 않기 위한 농도지, 건강을, 즉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암으로 보호해주고 활성산소를 다 없애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뇌 기능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양의 비타민C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으로 환산을 해보면 최소한도 하루에 6000ml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만드는 양이 막 2배, 3배까지 막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밑에 선을 제가 정한 거예요. 한 6000ml 정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은 그걸 필요한 때마다 만들잖아요. 6000ml를 한 번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체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커브가 대개 6시간짜리 커브였다는 걸 제가 그걸 발견했죠. 인체 실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절정이 달하고 3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상태가 똑같아지는, 즉 6시간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 24시간을 6시간 사이클로 하면 4번인데 우리가 6시간 정도를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은 결국은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C 3번에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도 6000ml를 2000씩 나눠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접목시킨 합리적인 복용 방법이라고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래에 와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도 조금 더 먹으면 굉장히 아침이 상쾌하더라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도 그건 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쓰면서까지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적정량은 60에서 100ml라는 게 교과서에서 결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학계는 굉장히 하나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적정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신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비타민C가 녹내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녹내장이라는 거는 안압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안과적으로 알려진 거로 생각하면 비타민C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보니까
정상 안압 녹내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의 원인으로 산화적 손상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저는 우리 집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요 녹내장 관리가 녹내장 환자예요. 수십 년 지금 녹내장 관리를 했는데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녹내장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전혀 녹내장 때문에 눈이 망가지질 않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에비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녹내장에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서 녹내장 전문가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거는 꼭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 잘 생기는 부분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먹는 것보다 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사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C가 그냥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결석 생기지 않습니다. 결석이 생기려면 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중인데 수면 부족하고 수면 시간 불규칙에 따른 신체 증상과 비타민C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시간 불규칙에 따라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커버해 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비타민C를 진짜 처음부터 먹을 때는요. 잠을 안 자도 전혀 안 피곤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됐지만 진짜 비타민C는요. 그 수면 부족이나 생활 불규칙성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은 부분 커버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삶에 다가가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다가가도록 할 텐데 더워지는 계절에 아무튼 건강 잘 지키셔서 다음 달 초에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